이 물건 낙찰 받으신 분 계세요? 없으세요? 자, 참고로 저희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밴드에 보면 원주 부동산 경매제 테크 이렇게 치시면 저희 밴드가 있어요. 거기에 가입하시면 이런 내용 다 보실 수 있는데 그거 이외에도 이제 저희가 내용들을 올려드리고 공지사항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 물건을 저희가 이제 진행할 때 보면 이게 대지 1.6제곱미터래요. 1.6제곱미터면 몇 평일까요? 한 평이 3.3제곱미터잖아요. 그죠? 1.6제곱미터면 한 0.5평, 반평, 한 평도 안 돼요. 반평이 공매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회원이 발굴을 해서 조사를 해서 내용 설명해드리고 입찰하실 분 하세요 해서 저희는 이제 이분들 중에서 누군가는 난 나오겠지 했거든요. 근데 낙찰은 분명히 됐어요. 낙찰이 얼마에 됐어요? 2,600만 원 감정됐는데 반평짜리 땅이 4,170만 원에 감정이 됐어요. 160%의 낙찰이 됐어요. 여러분들 반평짜리 땅 사서 뭐 하실래요? 0.5평짜리 땅. 쓸모가 없어요. 사람 한 사람도 못 쓸걸요? 여기 보이죠? 크로커다일. 요 옷 거치대에 놓는데 여기 낄쭉하게 이렇게 희한하게 생겼어요. 삼각형인데 아주 뾰족하게. 땅이 낄쭉합니다. 제가 볼 때 설 수 있는 사람 여기 없어요. 그런 땅을 샀는데 왜 샀는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걸 왜 샀을까요? 그것도 1,600만 원 이상. 어떻게 알받기가 될까요? 여기는 벌써 장사를 하고 있고 지금. 장사를 안 하는 땅이라면 알받기가 가능하지만 지금 이제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참 막기도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날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렇지만 제가 자세히 한번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 보면 공동개발 지정, 공동개발 권장 이렇게 나왔죠. 제가 이거 밴드에 다 올려놨었습니다. 공동개발 이거는 뭐예요? 권장이에요. 권장이라는 건 뭐예요?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해되시죠? 우리가 이거는 도덕적 문제로서 권장합니다. 어디 책상 밑에 껌을 붙이지 마세요. 책상 밑에 껌 붙이는 거는 불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렇지만 권장할 수는 있잖아요. 붙이지 말라고. 그거예요. 그러면 너네 14구역하고 15구역은 같이 공동개발을 권장해 줄게.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근데 만약에 하게 되면 뭐를 줘요? 인센티브 줄게. 원래는 요만한 땅에다가 요만한 건물 짓는 건데 너네 둘이 같이 하면 이만하게 짓게 해줄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건폐율이 예를 들어서 70%인데 너네 80% 해줄게. 용적률 1000%인데 1300% 줄게.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저 두 개의 땅이 합쳐져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면 되게 예쁜 건물이 나오고 크게 나오고 주차장도 혜택을 줘서 좀 적게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권장사항이니까 해도 되고 말아도 돼요.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원래 그냥 용도 지역대로 원래 조그만하게 져라 이거죠. 네 용도에 맞게. 근데 만약에 서로 합의하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질 수 있게 해줄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권장사항이니까 크게 강제력이 없잖아요. 근데 요 개발 지정사항이 딱 지정이 되면 얘네는 빼도 박도 못해요. 합의 안 되면 둘 다 못 져요. 둘 다 못 져요. 그러니까 권장사항이 강해요? 지정사항이 강해요? 지정사항이 무조건 강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강한 게 있어요. 걔가 특별구역 15구역 그래가지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면 엄청 강해져요. 얘는 뭐냐? 요 15구역 안에 보면 이렇게 지번이 있죠. 지번이 7개의 지번이 있어요. 이 7개의 지번이 15구역이 개발하려면 이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다 못하는 거예요. 특별계획구역이 그래요. 강제성이에요. 야, 너네 개발하고 싶어 15구역? 14하고는 안 한대. 15 너네끼리 해봐. 근데 요 7필지가 다 같이 합치 안 하면 너네 아무도 못해 이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중에 공매 나온 물건이 뭐예요? 221-12. 아까 그 0.5평짜리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 나머지 6필지도 큰 땅을 가진 사람들이 개발을 하려고 땅 하는데 제가 반대하면 어떻게 될까요? 개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못 쓰는 거예요. 0.5평짜리 땅을 가지고 한 100평 이상 되는 땅 지주들을 막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물건을 입찰을 할 때 저는 생각한 게 있어요. 시세? 나하고는 별 연관이 없다. 시세가 1,000만 원이든 3,000만 원이든 관계없이 그냥 찍는 것이다. 낙찰되고 싶은 금액을 찍고 그 금액보다 높게 쟤네한테 팔면 된다. 이 결론이 나와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샀어요. 4,170만 원에 샀죠, 누가. 샀으면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팔면 될까요? 파는 게 중요해요. 샀으면 팔아야죠, 이제. 수익을 내야 되니까. 파는 방법을 제가 얘기를 오늘 해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가능성이 있는 대답이 나오면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어떻게 팔면 좋을까요? 아이디어. 이거 샀어요, 여러분들. 0.5평짜리 땅을 4,170만 원 주고 샀어요. 어떻게 팔면 좋을까요? 1억을 받고 싶어요, 저는. 1억을 살 사람을 찾아내야 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먹을 수 있게끔 마진을 남겨주는 게 중요하다고요. 팔 때는 이렇게 팔면 굉장히 고가에 팔 수도 있어요. 이해되셨죠? 좀 무겁긴 하지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근거 자료가 어디 있냐? 네가 하는 얘기 다 이해는 했는데 그렇다는 법령이 있어? 근거 자료 있어? 따지실 수 있잖아요. 에이 뻥치지 마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동서운동위가 일종 지구단위 계획안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서류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고시공고 된 겁니다. 서울시. 그리고 고시공고가 됐다는 건 어떻게 돼요? 실행을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문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서울특별시 고시에서 제2010-253호 이거를 쳐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서가 나와요. 이 문서가 나와서 여기에 쭉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뭐 결정 취지도 있고. 그래서 딱 보면 이거는 문서를 살짝 변경을 한 거거든요. 뭘 변경했냐면 신설을 했대요. 여기 신설했다고 써져 있죠? 다. 신설은 뭘 했어요? 특별계획구역을 신설한 거예요. 특별계획구역이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중에서도 특별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될 곳들은 특별구역으로 묶어요. 그 묶는 이유가 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뭔지 모르시는 분? 다 안다는 전자에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다 아시죠? 그러면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뭐예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런 겁니다.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 중에 낙후되거나 혹은 이쪽으로 좀 시가지를 넓혀야 될 상황에서 여기에 시가지를 만들려고 고시공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원주시 흥원면을 발전시키기로 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는 몇 세대를 집어넣고 상업용을 집어넣고 공원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뭐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 땅 사고 싶은 사람이 일로 몰리겠죠. 그러면 지가가 상승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도로 낸다고 하고 아파트 진다고 하니까 보상을 난 많이 받고 싶어요. 보상을 많이 받는 방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철도가 지나간대요. 내 땅에. 근데 내 땅이 이렇게 있대요. 그럼 요만큼 수용을 하겠죠. 그럼 여기다 나무를 심어요. 얘기 들어보셨죠? 무실동에서 그 집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 나무를 막 심어놓으면, 배나무, 사과나무 막 심어놓으면 보상해줄 때 나무값도 보상을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해준다. 근데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람이. 난 정보를 좀 일찍 알았어요. 나무보다는 더 보상을 많이 해주는 게 뭐다? 건물이다. 건물이다. 그러면 여기다 건물을 막 지어요. 막 지어요, 땅 사서. 건물을 막 지었는데 원주시에서 개발하려고 딱 보니까 땅만 보상해주면 될 줄 알았는데 건물하고 영업하는 사람 영업권 보상해줘야지, 이주비 줘야지, 뭐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잖아요. 그렇다고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럼 시 입장에서는 애로사항이 너무 많죠. 사업이 장기화될 수도 있죠. 예산 때문에. 그래서 발표되는 게 뭐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다. 이런 거예요. 자, 비도시 지역에 계획관리 지역인 토지에는 건폐율을 얼마 주는지 아세요? 계획관리 지역 건폐율. 자, 건폐율과 용적률에 따라서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상업용지에는 상업용 건물을 짓 때 되게 높이 넓게 질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뭘 줘요? 아파트 짓잖아요. 그래서
요 용도 지역에 맞게 사람들이 건물을 막 허가를 내서 막 짓는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난개발 이렇게 얘기해요. 난개발 됐는데 여기 시 하나 만들려고 보니까 보상해줘야 될 게 너무 많아서 딜레이가 되니까 그러면 주민들 피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여기를 딱 묶어요. 야, 오늘부터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딱 지정해 놓으면 저는 건폐율이 40%인데요? 너 40% 안 돼. 못 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 40%. 못 진다고. 다 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땅에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거를 제한하는 놈이에요. 깡패입니다. 깡패. 용도지역의 깡패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여기를 딱 묶어놓으니까 건물을 지으려고 해도 허가가 계속 안 나죠. 건물을 못 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평야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서 사업 시행할 때쯤에는 건물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줘도 되니까 사업 속도가 되게 빨라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근데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렇게 묶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필지가 아까 우리가 전에 본 것처럼 이런 땅도 있고 이런 땅도 있고 뭐 이렇게도 생겼고 중구난방이에요. 필지들이 이렇게 이런 것들을 그대로 놔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그럼 여기를 만약에 사개발을 한다고 봤을 때 이 필지는 나중에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죠? 저런 것들을 다 문제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하나로 크게 만들기 위해서 아까처럼 특별계획구역으로 묶어주면 자기들끼리 합의해서 크게 짓는 거예요. 지들끼리 뭐 거래를 하든 합의해서 건물을 지어서 1호는 내 거, 2호는 내 거 이렇게 서로 나누든 어쨌든 간에 건물은 통으로 지어지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생각이 어때요? 건물이 쪼개져서 여러 개가 지어지는 것보다 통으로 하나가 지어지는 게 보기가 되게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또 어떤 것까지 합니까? 여기에 예를 들어 이제 원주를 생각해 보면 원주 법원이 옮겼잖아요. 원주 법원을 생각해 보세요. 법원 옆에는 뭐가 많아요? 예? 법원 옆에 원주 지금 법원 옮겼잖아요. 그 옆에 보면 신축 건물들에 들어서 있는 사람들이 임차 들어온 사람들이 누가 많아요? 변호사, 법무사. 그 건물의 사용 목적을 건축물 대장 때문에 뭘로 돼 있어요? 업무시설. 업무시설로 돼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이 땅의 용도도 다 지정을 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학교가 있는데 여기에 룸사롱 허가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해되시죠? 여기에 법원이 있는데 여기에 전당포를 막 허가 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법원 근처에 뭐가 있는 게 좋아요? 업무시설이 있는 게 좋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는 아파트가 있대요. 아파트 주변에 뭐가 있는 게 좋아요? 쇼핑센터가 있는 게 좋아요. 병원이 있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에 갑자기 폐기물 처리장.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를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어떻게 해요? 다 지정한다고요. 저렇게. 평면적인 것도 지정하고요. 건물의 용도도 다 지정하고요. 야, 너네 건물 일렬로 딱 지어. 이런 것도 지정하고 간판 색깔도 지정하고 건축물의 색깔까지 다 지정해요. 그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에요. 앞으로는 이렇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지정이 된 곳들 중에서 지정이 되면 실질적으로 지주들한테는 큰 실익이 없어요. 없는데 그런 것들이 경매나 공매 나왔을 때 특이하게 이런 물건들이 나오면 대박을 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아까 그 7필지의 지주들은 0.5평 산 그 한 필지 소유주한테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하는 금액에 거래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그 사람이 판매하는 방법을 제가 아까 얘기한 방식대로 진행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어요. 상대방한테 되게 고맙단 말 들으면서 팔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한테 되게 고맙단 말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이제 판만큼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계획구역은 요 지구 단위로 묶인 중에서도 어느 한 특정 지역, 이렇게 필지가 불안정한 지역들은 혹은 특별히 관리해야 될 지역들은 이렇게 다시 묶어서 특별계획구역으로 또 다시 지정을 해요. 별도의 계획안을 작성을 해서. 그래서 이러한 곳들이 나타나면 저는 이제 이 물건을 보고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알았을까 이거를. 경매물건상에는 여긴 특별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알박기 대박입니다. 이렇게 안 써져 있거든요. 그냥
뭐 1.6제곱미터 이렇게 써져 있고 감정가 얼마 이렇게만 나왔지 여기가 뭐 어떻게 해서 특별교육구역 15구역에 지정이 돼서 7필지는 서로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 진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한 물건을 보면 저는 뭘 보냐면 여기 없나? 이런 물건을 보면서 지금 이 화면만 뜨는 거예요. 그럼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였다는 표시가 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였다는 건 뭐예요? 뭔가 개발의 여지가 있구나. 그러면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야 묶었어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공문이 있겠죠. 원주시에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어디 묶었으면 원주시 고시공고를 안에 들어가면 그 공문이 있어요. 그 공문에 보면 뭔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특별계획구역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뭐 저게 뭐야 이러고 넘어가지만 아는 사람은 이제 눈이 동그래서 다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자체에 전화하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이렇게 묶였는데 이 부지 안에 있는데 저런 조그만한 땅이 공매 나왔다. 그럼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얼른 받아야 돼요. 고가를 써서라도 받아야 돼요. 저거 뺏기는 순간 골치 아픈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시세가 필요 없습니다. 시세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나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또다시 그런 부동산 투자를 대한민국에서 해서 100% 성공하려면 뭘 이해해야 되느냐? 정부의 흐름을 이해하면 돼요. 대통령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보면 돼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선거 공약도 있었고요.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총 99곳을 하겠다고 선정했대요. 지정을 했다는 얘기죠. 99곳 어딘지 아시는 분? 이거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99곳에 하겠대요. 99곳. 99곳이 어딜까요? 서울요? 전국에 다 있어요. 이게 어딘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히 오늘부터 얘기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모른다. 그럼 어디 가서 토지 투자를 그냥 막 하지 마세요. 꼭 누군가 옆에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시거나 그래야지 내 감으로 여기는 오를 것이야 이렇게 투자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100% 성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다시 반대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성공해야죠. 이런 거 정부에 되게 민감해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죠. 도시재생 뉴딜 사업, 도시재생 사업에 박근혜 정부가 투자를 했었어요. 박근혜 정부는 얼마 투자했어요? 연간 얼마 했어요? 1,500억. 1,500억 연간 5년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문재인 정부는 연간 얼마요? 예? 연간 10조. 그러면 5년이면 얼마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지정되는 곳은 국가에서 국비로다가 지정을 하니까 이렇게 사업을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건 말을 잘라서 보세요. 도시를 재생시키겠다. 그러면 원주를 보자면 어디를 재생시키는 게 최고 좋을까요? 원주시 중에서 학성동. 또 학성동이 되고 나면 어디가 좋을까요? 어디요? 원동. 또 떠오르는 데가 막 생기죠. 그렇죠. 그런 데가 어떤 데예요? 낙후된 데잖아요. 무실동을 도시재생사업 하겠다 그러면 어떨까요, 느낌이? 우리 데모하러 가야 돼요. 미쳤냐? 데모해야 돼요. 혹시 시장님이 거기 사는 거 아니냐? 땅 있는 거 아니냐? 막 따져야 돼요. 취지가 뭐다? 도시를, 인구를 분산시키겠다. 그러니까 어느 놈은 잘 살고 어느 놈은 못 사는 게 아니라 다 평준하게 살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낙후된 곳들, 태장동, 봉산동, 학성동. 제가 예전에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나중에 기억 되살려 보세요. 분명히 원주는 도시 재생사업하면 학성동 무조건 한다 그랬어요. 왜? 해야 되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원주 역사 이전하잖아요. 이전하고 나면 꽝이에요. 학성동.
그리고 학성동 그 전체 다를 하진 않지만 학성동에는 혐오시설이 하나 있죠. 뭐 있어요? 집창촌 있잖아요. 그게 집창촌이 있으니까 거기가 약간 언덕배기 길이나 달동네처럼 거기 들어갈 때 편말에 뭐라고 써 있어요? 가보셨어요? 청소년은 가지 마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 가봤다는 게 청소년은 가지 마라. 물건 조사하러 가봤습니다. 그렇게 써져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집창촌인데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또 질문합니다. 그 구역 안에 땅이 나와서 집 질 수 있는 땅이 나왔다. 집 짓고 산다 안 산다? 그 안에 들어가서 집 짓고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어떤 분은 저한테 산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왜 사냐 그랬더니 저는 아직 총각입니다. 총각이라서 그렇대요. 아 그러냐 그랬죠. 그러면 거기는 집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요? 떨어져 있죠. 그게 혐오시설이잖아요. 웬만하면 오르는데 웬만해도 안 오르는 곳이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에요. 그러면 이 99곳 중에 원주는 어디가 들어갔을까 고민해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지정된 데 다 나와 있습니다. 지정된 데 다 나왔고요. 요 위에 보시면 뉴딜 사업을 5가지로 진행해야겠대요. 사업 방식이 5가지예요. 5가지 중에 요 포인트별로 색깔이 있죠? 색깔별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딴 데 다 제껴두고 일단 원주 어디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강원도에는 7군데가 있대요. 영월도 있고 삼척도 있고 태백도 있고 천원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속초 없잖아요. 강릉도 없잖아요. 네. 없는 데도 있어요. 그 중에 선정이 되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주시를 다 재생사업을 하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요게 이제 전국에 99곳이 이렇게 지정이 된 거고, 지정이 되고 난 거를 이제 소소히 찾아보다 보면 원주는 어디다 이런 게 나와요. 원주가 이렇게 지정이 됐고, 그러면 원주는 이제 어떤 건지 봐야 돼요. 여기 보면 원주 색깔 무슨 색깔이에요? 네. 여기서 해당되는 건 뭐예요? 일반 근린형. 자, 그러면 넘어가 보면 우리 동네 살리기는 어쩌고 저쩌고, 주거 정비 지원형 어쩌고 저쩌고, 일반 근린형, 중심시 가지형 뭐 이렇게 나오는데 원주는 이겁니다. 10만에서 15만 제곱미터 미만에서 주거지와 골목 상권 혼재 지역이다. 그러니까 골목길도 많고요. 상권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래요. 주거지역하고 상권이 혼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노인, 청소년 등 지역민을 위한 문화 서비스 공간 등을 설치한대요. 그러면 그 낙후된 지역을 뭘로 바꾼다고요? 노인하고 청년들이 갈 수 있게끔. 노인하고 청년들을 간다는 게 뭐예요? 공정관계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네, 격리시키지 않고 노인들하고 청년들이 더불어 살아야 청년들이 좀 도와드릴 거 아니에요. 노인들만 다 살아요. 다 지팽이 짚고 다니는데 누가 하다 넘어졌어요. 일켜줄 사람이 없어요. 청년들하고 융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꾸 실버타운 만들어가지고 외곽으로 빼고 이런 게 좋은 사업이 아니에요. 실버타운은 자꾸 젊은 층하고 협업할 수 있게 혁신도시도 들어가고 기업도시도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예요. 병원도 가까워야 되고. 요런 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주는. 그럼 보도자료가 이렇게 나와요. 지금 언제 나왔어요? 8월 31일 날 나왔어요. 여러분들 언제 알았어요? 지금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99곳이 나왔다는 거 지금 하신 분. 네. 지금 하신 분들은 벌써 몇 달 느려요? 한참 느려요. 이런 게 나왔고, 이 지역도 선정된 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신청 제안을 누가 했어요? 원주시가 했잖아요. 학성동. 그래서 이걸 좀 크게 해봤습니다. 잘 안 보여서. 그래서 보니까 원주시 어느 동? 학성동이 지정이 됐네요. 학성동이 지정이 됐네요. 일반 근린형. 그래서 이렇게 꿈꾸다 이래서 지정이 된 거예요. 그럼 학성동은 이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도시재생 사업으로 어떻게 해요? 달동네를 좀 변화를 시켜보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변화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러한 달동네, 막 집창촌 있던 데를 변화를 시킬 건데,
거기에 성매매업을 운영하시던 분을 그 자리에 두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다 내보내야 되겠죠. 그리고 그분들 말고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또 어디로 옮겨야 돼요? 이주시켜야죠. 이주시켜야 되는데 다 필요 없어. 나는 여기서 뼈를 묻을 때까지 살 거야 이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그 동네에 살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집이 필요하죠. 근데 이 땅덩어리가 되게 많은데 여기에 90세대가 필요하대요. 90세대가. 근데 여기 학성동 가보시면 3층짜리 건물 보신 적 있으세요? 달동네 위로 올라가서. 다 단층이잖아요. 그러니까 90명이 살더라도 이 토지를 다 썼어요. 근데 이거를 높이 올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토지가 좀 남겠죠. 높이 올려주면. 그러다 보면 뭘 바꿔야 돼요? 용도를 바꿔야 돼요. 원래는 3층 이상 건물을 못 짓는 땅이었는데 10층 이상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아파트를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뭘 바꿔야 돼요? 용도 지역을 바꿔야 돼요. 그 토지이용계획 환수서를 떼보면 용도 지역이 3종 일반 주거지역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3종 일반 주거지역은 뭘 지을 수 있어요?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럼 용도 지역이 변환이 됐다는 얘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업하려고 미리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구역, A구역, B구역, C구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공원도 만들고 뭣도 만들고 여기에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여기에 하여간 여러 가지 연관성을 짓더라고요. 출렁다리에서 관광 왔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와서 먹거리 문화를 하고 여기 이제 예술인들 있죠? 예술가들도 이쪽으로 들어오게 해가지고 여기에 거주시키고 이런 계획을 세우더라고요. 그게 도시재생사업. 그러면 이러한 땅들이 정형화되고 나면 여기에 지가가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오릅니다. 언제부터 오른다, 땅은? 땅 언제 오를까요? 지금 안 올라요. 왜 안 오를까요? 아직 아무도 몰라요, 잘. 여기 오신 분들도 몰랐는데. 다 알 때쯤 오른다. 다 알 때쯤 올라요. 그 다 알 때쯤이 언제예요? 이제 막 철거 들어가기 시작하면 확 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철거하기 전에는 오른다 그래도 절대 안 믿어요. 좀 누가 오른다 그러면 이게 자료를 좀 찾아보면 알 텐데, 곧 죽어도 아니래요. 특히 원주 사람들이 세요. 제가 얘기하거든요. 제가 올해 초부터 얘기했습니다. 야, 학성동에 투자해. 봉산동 투자해. 태장동 투자해. 했거든요. 왜? 그래요. 야, 안 좋은 데만 투자하래. 나 무실동 갈 거야. 무실동 이빨 오른 거 사서 뭐 하려고. 만약에 시장님하고 친하면 남원주 역세권 그 근처에 투자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시장님하고 안 친하잖아요, 다. 안 친하신 분들 많잖아요. 거리를 잘 안 주시잖아요. 저도 안 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의 방식을 찾아야 돼요. 그런 게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거는 뭐냐면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